물리학은 개념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간단하게 물리학 개념이랑 그리고 어떻게 수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았는데, 일단 제 소재부터 하면은 지금 화학공대를 졸업하고 YG 과학학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 메이드 학원에서 지금도 사실 일을 하고 있고, 좀 특이하긴 한데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투시 컨설팅.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 한해서는 그 컨설팅도 좀 같이 봐주려고 하거든요. 물리 듣는 학생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딱 F는 MA라고 들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힘, 이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힘은 물체의 운동 또는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 모양을 변화시킨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모양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고무줄 같은 거 늘어뜨리면 그 힘을 작용하면 그 물체가 늘어나면서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돌림을 줘서 굽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비틀어서 꼬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체를 우리가 광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힘의 3요소라는 파트인데,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크기, 방향, 작용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지만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작용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위쪽에 작용점을 두고 했을 때 중간 그리고 아래 이렇게 작용점을 세 가지로 두고 똑같은 힘, 그러니까 크기랑 방향이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이 중간이랑 위쪽은 의자가 넘어질 텐데, 아래쪽으로 당겼을 때는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그래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용점을 고려하면 결국에 회전을 다루게 된다고 해요.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그 회전이 빠져서 질점,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점으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물리학이라는 거는 되게 오래됐고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되게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큰 그림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힘의 3요소 중에 크기, 방향, 작용점 중에 작용점은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배우는 그 질량을 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넣어가지고 이게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되는데, 물리학 원에서는 어떤 힘을 다룰 때 항상 1차원으로만 다루거든요. 근데 1차원이 뭐냐 하면 0차원이 점이고요, 1차원이 좌우, 앞, 뒤, 아니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1차원, 2차원은 평면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3차원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데, 실제 물체의 움직임을 다룰 때는 사실 2차원이나 3차원에 대해서 다루겠죠.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또 1차원에 대해서만 다루고,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만 물리학을 다루니까 그러한 문제를 풀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원 단원을 보면 대단원 1단원이 각각 에너지가 있고, 2, 3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있는데,
주로 1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가 이 파트고 그리고 기말고사 파트가 이 파트.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파트의 힘과 운동, 운동량과 출력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파트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살짝 걸쳐 있어요.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되게 그 개념을 생소해서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현대분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변별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힘과 운동, 운동량과 출력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제가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개념 설명은 제가 원자와 책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단어는 대학 과정으로 보면은 역학 내에서도 동력학이라고 하는데 그 동력학은 일정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립이 이미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대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면 될지 스텝 바이 스텝 문제 풀이를 항상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예시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우리라는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먼저 자유물체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운동과 항정식을 풀고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소급법으로 큰 개념에서 소급법으로 우리가 물리학을 바라봤을 때 특정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8주차로 이루어지는데 4주 동안은 먼저 학생들이 개념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4주 동안은 이게 아무래도 물리가 개념을 안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4주 동안은 그 원자 책이 개념 설명이 좀 잘 돼 있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전략은 좀 특이한데 역학 파트는 학생들이 개념을 알아도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고 그냥 개념 앞에 봐도 되니까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문제 풀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4주차 동안은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준 그 문제풀이 방법이랑 개념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겠죠. 특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앞에 개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는 그걸 암기하고 그 마지막 4주차에는 문제를 제가 NJ 형식으로 배포를 해서 충분히 이제 자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그래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 제가 비법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 특히나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런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비법 노트를 따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내신 직전에는 이제 기출문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법 노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그런 문제들 참고해서 이거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꼭 풀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초반 4주 동안은 사실 원자 문제에다가 제가 추가적인 문제 한 5, 60문제 정도 제가 주간식으로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1, 2분과를 진행할 건데 이제 매주 오면 그 전에 배웠던 단원 문제들 간단하게 확인하는 장을 가질 거고 그리고 데일리 피드백이라 해서 학생들이 강의를 어디까지 수업 나갔는지, 그 숙제는 어디까지인지, 학생이 잘 해왔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할 건데 3명이랑 저랑 붙어서 저 1명, 학생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닉 할 거예요. 생기비 컨설팅은 한 2회 정도 제가
이유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드과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면서 정말 반갑고요. 앞에 한 연구 설명회가 조금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의 수업을 간단하게 내신 전략 설명회를 브리핑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감동부에서 생명과학 단과반으로는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거는 뭐 자타 공인이라서 그냥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그냥 오피셜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고, 뭐 가장 많은 때를 기준으로 하면 2학년만 2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상위권은 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원지과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잠시 어딘가를 옮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독립해서 YG과학원을 제가 차렸습니다. 그래서 YG과학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포인트가 다 깨졌는지 조금, 원래 제가 좀 심미적인 감각을 더해서 좀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깨져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수업 포인트의 첫 번째는 유쾌한 면역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실 2학년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기준점으로 잡으면서 이제 2학년에 올라오는데, 2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뭐가 가장 문제냐면 사실 과탐이 가장 문제거든요. 뭐 국영수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과탐이 뭐가 문제냐면 통합과학에서의 과탐을 생각하면서 물화생지로 넘어오게 되면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데미지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과탐은 사실 중학교 때 벼락치기형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도 솔직히 한 2, 3주만 바싹 공부하면 1등 나오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게 물화생지원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부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너무 큰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아이들이 그 시험을 매 중학번에 이겨내면서 가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수업을 오늘 생명 수업 가기 싫다가 아니라 어차피 가면서 저랑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유쾌한 면학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것이니까 기꺼이 경생 수업이라면 즐겁게 오늘 가가지고 수업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수업 포인트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넘치는 퀄리티의 자료량 이런데, 제가 매 고사마다 숙제량을 잡는 건수는 총 7건입니다. 그래서 주간지로 100문항에서 120문항 정도의 문제가 계속 나갈 거고요. 4주차에 YGN제라고 하는, 저희 강제학에서 보시면 YGN제라고 하는 문제 풀이집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교재 4권 정도를 묶은 분량의 YGN제가 4주차 때 배급이 될 거고요. 그 전에는 RNA라고 하는 이제 주간지가 매주마다 나가게 될 텐데, 주간지는 3권 정도의 분량, YGN제는 4권 정도의 분량, 그래서 총 합해서 7권 정도의 분량의 건수를 잡고 있다. 매 고사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시중 문제 다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RNA는 심지어 제가 밑에 이제 데리고 있는 조교진이 8명이에요, 사실. 8명인데 그 애들이 모든 시중 문제들을 다 검토해서 퀄리티들 이제 없는 것들 버리고 높은 퀄리티에 있는 문항들만 스텝 1, 스텝 2, 스텝 3의 난이도를 나눠서 딱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주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 이제 사귀려고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이 동네에서 가장 생명과학을 어렵게 낼 것 같은 학교가 어디세요? 어딜 것 같나요? 배제? 맞아요. 바로 단연코 상일여고입니다. 상일여고가 여타 어느 학교를 비교해서라도 상일여고 생명과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유전 파트를 내는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제 시간 다 풀면 1등급이 나오고, 제 시간을 못 풀면 당연히 1등급이 못 나오겠죠. 그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일여고 생명과학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1등급이 나옵니다. 심지어 인원수도 적잖아요. 인원수도 적은데 문제도 어렵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많이 상일여고 그 생명과학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따른 경향성 스킬 수업을 다 할 것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사니까 화려한 풀이를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학생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이 풀이를 공감할 수 있는 풀이를 가장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 문제 풀이를 할 것이다. 이게 저의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는데, 왜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또 이게 아직 신기가 있어서 이게 매년마다 좀 적중을 좀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가 이 동네에서 배제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배제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찌됐건 저도 내신 준비를 해야 되고, 생명과학에 대한. 그러면 다 그 기출까지 풀 수밖에 없고, 그거까지 포함하면 이 동네에서 수업까지 포함하면 벌써 11년 차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명언초 나왔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동네 생명과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사실 테스트를 매주마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중력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26번이었고요. 이게 생명과학에 대한 출제 경향성을 제가 상일여고 출제 경향성을 분석해보자면, 이게 작년도 이계수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는 문항이거든요. 3점짜리 수능 테스트예요. 여기에 선지만 살짝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림은 그대로 따라보고 선지만 기억 닌딩으로 살짝 변형시켜요. 그리고 얘는 2학기 중간고사 22번인데 고3 이거 자기풀이 그대로 있는 문항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결국 상일고의 출제 경향성은 두 가지다. 이계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선지 변형, 그리고 고3 기출문제, 그리고 기타 여타 기본형 개념 문항들은 저의 숙제장으로 충분히 이미 다 경험했을 수밖에 없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YG, NJ에 저거까지 묶어서 드리기 때문에, 자기소리까지 같이 묶어서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문제 풀이도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상일여고는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매번 만드시거든요. 필러 파트에 대한 프린트를 직접 문제만 쫙 넣어서 6문항 정도의 프린트를 매주마다 제공하는데, 그게 수행평가입니다. 그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그거를 손풀이 해설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 프린트에 대한 손풀이 해설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어마무시하게 저한테 클리닉이 들어와서 새벽 클리닉 때 제가 다 이걸 풀어주거든요. 심지어 어느 학생은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음성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필기가 같이 써지면서 음성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대요. 그걸로 해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대비를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일여고 생명과학 손풀이 제공한다. 그리고 기출문항에 대한 깔끔한 풀이,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풀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일여고에서 조금이라도 낫던 낚시성 전제는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5번에 나왔던 거고, 이게 저의 공략적인 연습 문제에 있던 건데, 지금 똑같죠, 흐름이. 다만 OX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문제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끔마다 제가 또 창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의 관리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1대3 부스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는데, 소위 말하는 클리닉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리닉 대신 저희는 부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을 바꾼 거는, 이제 클리닉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머니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엄마, 나 오늘 클리닉 갔는데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 못하고 왔어. 조교 선생님 나 왔는지도 모르던데? 이게 진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그냥 왔다 갔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자리만 가는 애. 그래서 저희는 1대3으로 아예 끊어버릴 겁니다. 조교 1, 학생 3으로 해가지고 밀착 클리닉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가 무조건 질문을 다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게끔 1대3 밀착 클리닉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는 티켓팅 프로그램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다 나눠서 수강 신청하듯이 주르륵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주간 리포트는 사실 어머니들도 좀 약간 귀찮아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매주마다 주간 성과 분석을 하는 리포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애가 숙제는 했는데 어느 정도 해왔으면 100% 중에서 몇 프로를 했고, 애가 매주마다 제가 테스트를 볼 텐데, 주간 테스트 성적은 어떻고, 석차는 어떻게 되고, 평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보낼 거고, 애 숙제에 대한 뭔가 미심쩍은 사항이 보인다. 찍었거나 베꼈거나
그런 것까지 특이사항까지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 조교진이 어차피 저한테 이미 배워온 제자들에다가 거의 조교 한 명당 거의 3년 이상 했거든요. 제 밑에 있는 조교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딱 견적이 나와요. 이게 찍었다, 베꼈다라는 견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특이사항까지 다 보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SOS 프로그램인데 이 SOS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해보면 저에게 배웠던 명일여고 제자 2년 동안 배웠거든요. 고2, 고3. 이 애가 올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업 전에 얘들아 요번 주 선생님 수업 때 이 부분이 너네들 어려울 거니까 나랑 같이 미리 조금 기초 작업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예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 진짜 이 예상대로 이게 어려웠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서 다른 문제 적용을 시켜보면서 스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라고 하는 복습까지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외에 별도로 저희 조교 제자애가 수업을 해주는 거죠. 요거까지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는 SOS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진행을 해서 어머니들께 다 어떻게든 상일여고 생명과학에 대한 내신을 제가 최대한 고등급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타 이제 다른 뭐 새벽 클리닉 뭐 이런 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새벽 클리닉이라 하면 사실 제가 본가가 걸어서 여기서 3분 거리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너 숙제 안 해왔어? 뭐 어쩔 수 없겠다. 나는 그냥 새벽 5시까지 해가지고 너 여기서 그냥 학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애들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될 때까지가 저의 모토라서 그렇게 해서 제가 완벽하게 올케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 유경수였고요. 혹시 기타 여타 다른 질문들이 있다면 저의 전화 번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제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다 설명이 끝나고 제가 이제 면담 또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앞에서 받도록 하겠고 또 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카운터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하나 정도만 다. 저쪽에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아! 하나가 혹시 네네네 어머니 똑같이 생기셨네요. 아 그래. 네. 그 아직 맺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뒤 1차 수업은 여기서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네. 장소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일 시간으로 해서 장소만 바뀐 채로. 그리고 얘가 이게 어렵다 보니까 네.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심화반으로 가게 되면 네. 맞는 시간이 수업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얘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심화반이 또 어렵잖아요. 문제 난이도가. 맞다. 심화반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네, 심화반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저의 겨울방학 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 한해서와 통합과학 1등급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1학년 전체 평균 등급 2등급 이내 학생의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들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 그냥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표 예제 풀이의 난이도가 다르다. 수업 시간을 푸는 난이도가 다르다. 숙제량이 많고 관리가 좀 빡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업 주차, 수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다만 관리 프로그램들, 왜냐면 숙제에 대한 양도 많을 거고 숙제에 대한 난이도도 조금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예제 풀이도 약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심하면은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의 좀 책임을 져서 1등급 좀 시켜주세요 하는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빡센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거에 대한 차이만 있지 수업 내용과 주차는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그럼 선행이 안 돼 있어도 가능은 한가요?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아예 기본적인 흡승력이 빠르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충분히 1등급 이 1학년 때 잘했다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별이 같은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어차피 제가 킬링 파트에 대한 수업들을 다 이미 진행을 한 거거든요. 겨울방학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킬링 파트를 다시 듣는다면 제가 봤을 때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의 진행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특징,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수업, 어떤 계획으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시간표, 제가 깔리게 되는 시간표랑,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수강기, 마지막으로 실제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성적 무지자비, 성적 향상 사례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홍경남대학교 물리학과랑 토목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지금 여기 광동 YG과학 물리 이제 대표 강사 오게 됐습니다. 이 앞전에 다른 물리 선생님도 오셔서 설명하셨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분당에서는 제가 제 개인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학원 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수업을 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랑 저랑 한 3년 전부터 원장님이 이제 계속 자기 학원에 와서 수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는 뭐 대치동에도 있다가 그리고 막 반포 가서 세하고 친구들, 자사고로 유명하죠 거기도. 그래서 그 친구들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 학원을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와서 수업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오후 시간을 그리고 화요일 평일 저녁 시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수업을 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포 네이처 탐구라고 해서 그 세학원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 있어요. 자사고 전문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대치미래 탐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직 쪽에 정성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중고등 수학과를 메인으로 하는 학원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수능 바탕만 전달하고 적어놨는데, 제가 14년도 수능 보면서 실제로 과학 탐구를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과학을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가르치고 똑똑하신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직접 겪어봄으로써 그 입시판을 겪어봄으로써 아이들한테 전수해 줄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들 이런 걸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 특징은요, 수업 특징 말씀에 이야기 드리기 전에 물리 공부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우리 여고반이죠, 언니.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와서 수업을 듣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많이 안다고 많은 걸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일단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학습하고 그 개념들을 한 문제 한 문제씩 적용해 볼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와서 앉아서 듣게끔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먼저 선택을 하셔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사실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요, 이 학교별로 쓰는 부교재나 아니면 수능특강, 기출문제 요 아는 범위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문제 변형을 많이 못 시키세요. 물리 같은 경우는 문제 변형을 잘못 시켰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숫자들도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바꿔도 조금 아주 살짝 틀어놔가지고 그 답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내용을 일단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시킨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기출이나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풀려야 되냐면 아이들이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수능특강에서 봤던 문제다 라는 인지가 될 정도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학원에서 아이들 수업할 때는요, 처음에 개념 수업하고 나서 문제풀이 할 때는 똑같은 문제집을 3번, 4번씩 줘요. 그리고 매주 다 그 문제들을 조합해서 테스트지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념 설명 잘하고 문제 푸는 걸로 그 성적을 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번 많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성적 나오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개념 수업 듣고 문제 풀 때 그 필기 내용들 그냥 받아 적어서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외워서 풀 수 있는 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거니까 제가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뭐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성공 과정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너 어디까지 생각했니? 그 다음에 뭐 생각해야 되겠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복과 단계별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공하는 게 저는 매 수업을 다 녹화를 여기서도 지금 뒤에 캠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게 다 녹화가 되지만 저는 이제 제 카메라도 사실 따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만 이렇게 찾아서도 들을 수 있게끔 이거는 제가 처음 학원 가서 시작한 게 이제 23살 때부터였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모든 수업 영상을 다 복습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중 교재가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손필기한 교재, 그리고 아이들이 개념을 좀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단계별로 문제를 나누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관리해 줄 건데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를 한꺼번에 몰아서 숙제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수업을 들은 다음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도 여러 개고 이 학원만 다니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언급을 해줘야 돼요. 너 숙제하고 있니? 그 다음에 숙제 제출해라. 지금 제 개인 학원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매일 검사하는 건 조금 사실 아이들한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3번 숙제 검사를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수업이면 화목토의 숙제 검사를 하고요. 토요일 수업이면 월수금 숙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문자로 숙제가 제출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스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클리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 아까 조교를 제가 항상 데리고 다녀요. 한 명을. 그 친구가 이제 중앙대 물리학과 졸업한 친구인데 경희대 통합과학교육대학원도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물리는요, 클리닉이 거의 대부분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앞쪽 단원일수록. 그래서 그 앞부분의 그 내용이나 문제풀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도 제 수업을 듣게 해요. 그래서 조교가 풀어주는 방식하고 제가 풀어주는 방식이 이질감이 있으면 아이들 느끼기에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제 수업을 듣게 하고요. 수업을 못 듣더라도 제 영상으로 보고 제 풀이 방식이나 생각하는 이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 클리닉은요, 저 수업하고 있을 시간에, 강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화요일이랑 토요일 이렇게 2타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랑 토요일날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다른 강의실에서 저희 조교랑 1대3으로 클리닉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클리닉도 제대로 이행되고 아이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된 클리닉 관련 문자도 당연히 어머님들한테 넣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내신 대비 강의 계획이에요. 사실 여기 두 개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좀 특별하거든요.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이해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여서 공부할 양도 많은데 심지어 어렵게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30문제를 50분 안에 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임어택을 좀 심하게 가져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보실 필요 없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1단원부터 3단원 정도까지, 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운동량 충격량에서 끊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끝까지 들어가게 되는 학교가 있는데 요 단원이 이제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 파트가 다수 포진되어져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공부할 양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재를 학교별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선생님 교무실 가서 교무실 책상에 어떤 교재 쓰시는지 그리고 부교재 뭔지 먼저 파악해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신 대비 진행할 때는 학교별로 나눠서 추가로 이제 3주차, 4주차 때 나가는 문제풀이집에서 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4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문제풀이 3회, 그리고 마지막은 자체 시험지, 모의고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요 콘세퀀츠라고 하는 건 이제 제 개념 교재인데, 요 교재 한 권과 학교별 문제풀이 교재가 같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수업을 하냐, 어머님들 요거 2개 보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고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연합반이 이게 개설이 될 거고요.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수업 시간이 저희가 2시간 50분인데 그 중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에 50분 10분, 50분 10분 학교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구성을 보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 다 지켜지진 않아요. 애들이 질문이 많은 경우에 이게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항상 아이들이 전에 풀어왔었던 숙제 질문 받아주고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줄 숙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문제풀이 연습 시간을 30분을 꼭 줍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클리닉은 제 수업하고 있는 날 요때 아무 시간에 오셔서 1시간 이렇게 클리닉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클리닉 하는 친구들하고 안 하는 친구들하고 성적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남겨준 수강 후기예요. 이게 뭐 어떤 친구는 저희 이제 분당에서 처음에 저한테 물리 1단원 들어오기 전에 25점 받고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98점 받고 전교 1등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물리 어려워서 1탄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대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물리는 옆에 붙어서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제가 실제로 아이들 테스트 보면 어떤 식으로 문자 넣어드리고 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어떻게 붙었고, 이거 이제 제가 대치동에 있었을 때 맘카페에 올라왔던 글귀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1등급 나왔다, 제 발음이 좋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니들이 하여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카이스트 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하여튼 선생님을 좀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별로 수업하는 게, 그래야 학생들이 오래 붙어 있고, 잘 따라오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요, 점수 내기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잡아두면 다른 과목들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생겨서 이런 거 잘 캐치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있었던 학생들 성적 상승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 박스에 있는 애들은 다 1등급 친구들. 저 친구들은 전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 이외에 적어놓은 친구들은요, 점수가 막 25점 오르거나 아무리 못해도 10점 이런 식으로 상승한 사례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하던 친구들이었어도 공부하고 앉아있고 붙어있으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 설명이었고요. 저희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머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학원 가는 거에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남은 설명에도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설명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저는 상일여고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웅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이은비 선생님도 같이 화학을 담당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내용을 2번 들으시기에는 이제 또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제 대표해서 들어오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대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은비쌤이 꼭 당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은비쌤이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은비쌤께서 이제 덜렁대는 저보다는 본인이 좀 더 꼼꼼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잘 한번 수명력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렁대지 않고. 네, 여기 이제 제 소개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학교 출제경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출제경향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3.16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난이도는 안타깝게도 제일 주변 학교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제고가 떠오르시잖아요. 그 배제고, 그 악명 높은 배제고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는 게 상일여고입니다.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출제된다는 게 결국에는 왜 어렵냐면은 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많이 출제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3점짜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실제로 수능 문제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만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은 적은데 상일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변형이 되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내신이야 모의고사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이 난이도는 되게 체감 난이도 자체도 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일요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일요구는 객관식만 있고 상일요 서술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서술형에 대한 게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은 수행평가로 들어갑니다. 수행평가인데 학교에서는 퀴즈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래서 퀴즈라고 해가지고 이 서술형을 배치하게 나가는데 요게 이제 비율이 한 30%에서 35%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틀리면 사실 시험에서 한 2개 정도 틀리는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일 요거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 사이에 있는 퀴즈가 진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시험 1, 2주 전에 프린트로 예상 문제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한 8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8문제 중에서 변형해서 낼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이 중에서 4개 변형해서 낼 테니까 알아서 공부해 하고 프린트를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1, 2주 전에 나눠줘서 그걸 이제 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변형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대비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일요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고사별 특징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이제 화학이 크게 1단원, 3단원, 4단원, 4단원이 1, 2, 3, 4단원이 있는데 단원별로 한 학기씩 나가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 전범위, 1학기 기말고사는 2단원 전범위, 그 다음에 3단원은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시험이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단원 자체가 암기성 내용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계산 파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다 계산이다 보니까 이 체감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험입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처음 배우는 과목인데 가자마자 사실 계산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가장 짜증나고 어려운 시험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원 자체 난이도 때문에 1등급 컷은 보통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올해 듣기로 화학 선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작년에는 1등급이 2명에서 3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학생들한테 제가 한자리 물어봤거든요. 혹시 화학 어느 정도 선택되고 1등급 컷 어느 정도 되니라고 물어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2명, 3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 많아야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빡빡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1등급 컷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한 하나에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1명이다 보니까 다 맞거나 아니면은 진짜 운 좋으면 하나 틀린 정도가 1등급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학생 선택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 상일요구에서 1학기 중간고사는 항상 그 해에 봤던 3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18번, 19번, 20번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2단원의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2단원의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2단원 자체의 특징은 암기성 파트하고 계산 파트가 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학생 입장에서는 나 이거 1학기 중간 때 진짜 계산 엄청 많이 했었는데 여기 좀 편하네?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가면서 가는 파트라서 그러다 보니까 단원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쉽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100점을 맞지 않으면 조금 힘든 파트다. 그래서 100점을 좀 맞아야 그나마 이제 1등급을 우리가 혹은 2등급을 노릴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에 당해봤던 6월 모의고사가 주로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3단원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이 화학에서 3단원의 특징 자체가 싹 다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고 암기성 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제일 수월해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1컷은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인데요. 2학기 기말고사는 4단원 전범위가 들어가고 이 친구는 1단원이랑 조금 비슷한 경향을 띠거든요.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1단에서 계산했던 것들이 그리고 1단에서 배웠던 것들이 4단원에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산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1단에 대한 지식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1컷은 하나 틀리거나 혹은 2개 틀리거나가 1등을 컷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일려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인원수 자체 때문에 1등급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한 명이 딱 반에서 진짜 전교에서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에서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은 자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이 모든 퀴즈 문제는 다 변형해서 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최대한 다 맞춰서 제 학생들은 최대한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일력의 경향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제 수업의 포인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세세한 정리를 잡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황이 다른 문제 풀이,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풀이. 요게 이제 약간 퀴즈 변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의 세세한 정리인데 제 수업에서 판서했던 일부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판서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상일여고 수업했던 거 이제 상일여고에서 출제했던 경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런 그림들을 다 그려가면서 학생들에게 다 판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런 공고한 자리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일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매년 하시는 말씀인데 상일여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화학원을 선택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런 개념 문제 자체도 되게 꼬아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제가 최대한 다 세세하게 잡아서 꼬아도 다 맞출 수 있게 세세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하나 잡았고요. 다음에 이제 처음에 다른 문제풀인데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그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이제 4페이지 17번 문제를 조금 변형한 형태의 문제거든요.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좀 구분되면 있으면 좋을 텐데 원래 이제 뭐 A, EA라는 게 있고 여기에 뭐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수능 17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도 보시면 제가 쓴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쓰면 4랑 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몇 개 쓴 게 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풀이 자체는 누구나 최대한 따라올 수 있게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항상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험지에 별로 쓴 게 없잖아요. 오히려 막 엄청 쓴 것보다 별로 쓴 거 없는 친구들이 좀 더 깔끔하게 빨리 푸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풀이를 제공을 하고 특히 상일여고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많이 출제되니까 그걸 제가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한 풀이를 다 학생들에게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신기한 풀인데 상일여고 퀴즈 문제입니다. 상일여고에서 퀴즈 문제 이제 연습 문제 실제로 그 학교에서 기출됐던 문제가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던졌던 연습 문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숫자 같은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가 이제 동일하게 출제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리고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이랑 그다음에 신유형을 제가 직접 다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전달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퀴즈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학교에서 8문제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퀴즈 문제를 딱 줘요. 여기 이제 요거 내가 던져줄 테니까 요거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 아무나 공부해가지고 맞춰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대비 문항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조건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요. 제가 따로 여기에 추가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끔씩 이 4개 고사 중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작두를 타가지고 한번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아쉽게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 퀴즈 대비도 제가 해드린다는 점 수행평가까지 최대한 다 해서 완벽하게 1등을 맞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많으실 게 이 관리 시스템하고 자료에 대한 말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여기 옆에 있는 1대3 부스트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 클리닉이라는 게 학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케이스도 있을 거냐면은 애가 학원을 갔는데 애가 질문을 하나도 못하고 오면 그건 사실 클리닉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쌤들끼리 고민한 결과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조교쌤 1명과 학생 3명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밀착 시스템으로 해서 이 조교쌤이 다 일일이 학생이 관심 갖고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1대3 부스트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1시간에 학생 3명을 저희가 수강 신청식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 자체에서 콘서트 티켓팅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링크를 뿌리면은 그걸 통해 학생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1대1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24시 동안 24시라고 썼지만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다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카톡방을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법 플리노트라고 해가지고 상일용어는 아무래도 이 개념이 조금 꼬아서 많이 되었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비법 플리노트를 제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게 학생마다 사실 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친구들은 완전 처음 듣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나 이미 한번 선행했는데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난이도별로 활동지를 2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활동지별로 보통 20분 정도 걸리게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이제 난이도 중짜리 해가지고 사업을 완전 처음 듣는 친구들도 풀 수 있는 간단한 OX 문제라든지 빈칸만 모아놓은 문제가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은 난이도가 한 3 정도 되는 친구여가지고 대표 유형 문제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준 정도의 난이도로 준비된 활동지가 2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요거 2개를 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취도에 따라서는 요것만 풀고 갈 수도 있고 이걸 둘 다 풀고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 클래스 와서 조교쌤하고 1대3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숙제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 카톡방인데요. 제가 이거를 뭐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좀 시크릿인 내용들이 있어서 학생들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진행된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보시면 학생이 97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어제 기준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선생님들하고 카톡 한다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거 97명 학생들이 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것은 비법 필기모 노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패드로 작성을 하거든요. 패드로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덜렁대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필기 자체가 조금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실제로 이제 작년에도 많이 나갔는데 작년에도 학생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필기 노트는 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주에 한 번씩 내가 그 강의에 그 주에 수업했던 강의 내용들에 대해서 패드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나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필기 노트를 보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을 배웠지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특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일여고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게 옛날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진행되는 자료들이 이렇게 필법 필기 노트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화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이 상일여고에 관해서 혹은 제 수업에 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까 비법 필기노트 그거 말고요. 네. 그 수업 중에 네. 아이가 따로 뭐 필기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있을까요? 아, 일단은 수업 중에는 제가 교재를 여기 담지 못했지만 제가 교재 자체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개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가 막 설명을 하면은 그냥 설명만 이렇게 듣고 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이거 필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필기 공간들을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필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여기에 담아놓긴 할 거라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이거는 같이 넣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화학 조교쌤이 따로 해서 아, 네. 화학 조교쌤, 저희 조교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3분 계시고요. 이 3분 다 출신은 배제고 출신이긴 하거든요. 배제고 출신이긴 한데 워낙 사글사글한 친구들이라 이 여학생들하고 조금 케미도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학교가 다 이제 뭐 서울대, 뭐 고려대 이쪽으로 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조교진은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윤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번 들으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저학원에서 지구과학 파트 담당하고 있는 곽민재입니다. 제 약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신원지구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했었고요. 현재 와이저학원에서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PR을 하자면 사실 이 동네 주변에서 지구과학 전입 강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 혼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한테 가까이서 밀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3 수능을 대비하면서 많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재작년 기준, 작년에 지구과학 1, 즉 과탐의 선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능의 경향성을 봤을 때 사탐, 그다음에 과탐을 선택하는 비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과탐에 대한 선택 비율은 줄기는 했지만 지구과학이 압도적으로 생명과학이랑 비슷하게 선택 인원이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장에 대비했을 때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비율 중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2 때 내신 준비할 때 지구과학 파트를 간단하게 해두시면 실제로 우리가 수능장에서 맞서 싸워야 될 상대는 즉 그때 등급을 따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될 상대는 N수생들이기 때문에 N수생들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학습해온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고2 때부터 어느 정도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의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유리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부랑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멀리 내다보셔가지고 실제 고3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구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디테일한 설명 그리고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은 3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체 파트, 두 번째 단어는 유체 파트, 자, 세 번째 단어는 우주 파트가 들어갑니다. 즉, 고체, 유체, 우주 파트 중에서 딱 봐도 이제 우주 파트가 어려워 보이시죠? 실제로 이제 고3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지구과학의 장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구과학의 장점은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장점이 존재해요. 근데 반면에 지구과학의 단점이 뭐야?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렵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1단원에서 2단원 자체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1단원에서 2단원을 겨울방학 8주에서 프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를 알려주는 주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방은 마무리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마찬가지로 학교에 맞춰가지고 내신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름방학 특강인데 여름방학 특강은 우주 파트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우주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주 파트에 대한 프리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아하신 부분이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고체지구랑 유체지구 파트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라고 쳐.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는 유체지구가 조금 더 들어갈 텐데 우주 파트를 하기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이때 우주 파트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2학기 기말고사의 대략적인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일 뿐더러 실제로 우주 파트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산, 추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즉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하기 뺄셈을 아실 때 뼈다귀로 그걸 까먹지 않듯이 어느 정도 계산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그때 2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가셔도 개념을 기억하신 채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학 때 우주특강으로 4주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와이즈과학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를 봤을 때 총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관리, 그 다음에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구학도 마찬가지로 과탐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탄탄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야지 기본 개념을 잘 쌓아놔야지 그 위쪽에 있는 기반 자체가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학습을 정말 철저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풀이및 스킬 연습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학습에 들어가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자체 교재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학교 끝나고 오느라 피곤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상황 때문에 피곤해서 많이 주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개념 교재 빈칸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놓쳤더라도 이 빈칸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알고 추가적으로 이 빈칸을 채우고 복습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 자체는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다양하게 이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유형들도 탑재되어 있고요.
실제로 강의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교재에 있는 내용 자체가 수록되는 경우들도 많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개념학습과 수치교재가 수업에 나가는 대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차 진행하는 주간 테스트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예를 보시면 개념,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앞에 개념 비칸 및 OX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객관식과 주관식인데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이긴 하지만 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답 없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억이 문제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에 대한 취지는 학생들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러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간 테스트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식, 경영부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주관식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놔야지, 즉, 어느 정도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말로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 그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하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관식 연습도 성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때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 테스트 결과는 수업 이후에 어머니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직보자료인데요. 직보자료도 마찬가지로 강의부에 맞춰서 자체 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강의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특강, 즉 고3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보자료에 수능특강,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자료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금년도, 즉 모의고사를 볼 때, 즉 내신 중간고사를 볼 때는 4월 말에서 5월 초일 텐데요. 즉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도 이 직보자료에 다 포함돼서 학생들한테 배부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 중인데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자료, 그 다음에 포스트 클래스, 그리고 다양한 복습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YT 시그니처 자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체 제작 손필기 노트,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 필기를 해도 그냥 발짝 끼고 보고 있거나 끄덕이거나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기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체 제작 손필기 노트, 암기 노트 형식으로 출제가 학생들한테 4주차에서 5주차 정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엔진인데요. 클리닉 엔진도 마찬가지로 4주차에서 5주차 정도로 나가는 자료로서 기존의 1주차에서 4주차는 어느 정도 개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개념 내용은 숙제장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제장 같은 경우는 시중문제 3번 정도 넘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3중 8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맞춰서 클리닉 엔진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의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유스토리 수적 수원은 무조건적으로 포함돼서 클리닉 엔진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숙제장 이후에 풀 문제집이 결과적으로 클리닉 엔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부스트 클래스인데요.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강사 혹은 조교 1명이 학생 3명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즉 밀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학생이 너무 많아버리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게 즉 밀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부스트 클래스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부스트 클래스 때 진행하는 거는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간입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는 2로 나타나고요. 1은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 두 번째는 선합형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숙제 검사 및 숙제 질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었던 그때 주간 리포트와 동일하게 그때 부스트 클래스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 문제로 부스트 클래스에 관련된 주간지에 대한 성취도 및 숙제에 대한 성취도를 보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복습 시스템인데요. 당연히 24시간 진행하는 1대1 개인 채팅, 즉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오픈 채팅으로 진행되는 당연히 질문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새벽 클리닉 되겠습니다. 사실 지구학이라는 게 다른 학번의 치하고 치에서 뒤쪽으로 밀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게 이 새벽 클리닉입니다. 즉 학생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클리닉을 받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밀린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10시에 진행하는 새벽 클리닉을 참석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근데 기본적으로 질문만 하고 하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시 반, 10시에 끝나서 10시 반에 질문하고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막사 타고 하원하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진행하는 직전적인 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스트로는 당연히 주체별 복습 영상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클리닉, 만약에 학생이 너무너무 부족해 그리고 시간도 없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줌 및 여러 가지 화상 전화로 제공하는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철저한 관리 및 그다음에 퀄리티 높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학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본 개념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연애 상담 및 생활 상담을 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학원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공부는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올라가고 당연히 만족도는 이어갑니다. 즉 열정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게 제 수업 모토이기 때문에 당연한 성적 상승 및 만족도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학생 결정 관리 그리고 결과까지 얻게 해드리는 YG학원 곽민채였습니다.